안녕하세요. 땅사업일체 저자 땅사업TV의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농지임대차 변경 미리 알고 대비하자 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올해 이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요, 농지임대차 또는 이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 시에 60일 이내에 이 농지대장에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부터 신고 의무화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거짓이나 불법적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또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임대차 합법적인 방법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임대차 적법하게 임대하는 방법은요, 바로 농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네이버에서 농지법 검색하시면 바로 이 밑에 법률 정보에서 법령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와 같이 농지법 법령이 열렸습니다. 자, 이 농지법에서도 이 농지임대차 적법하게 하는 조항은요,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23조 농지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적법한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결국에는 1번부터 이 9번까지 경우만 농지임대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6조 제2항, 제1호, 그리고 4호부터 9호까지 제9호의 2 및 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6조 2항이라고.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요, 자, 바로 이렇게 조항이 또 열리는데요. 제6조 농지 소유 제한이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2번과 3번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여기 나와 있는 10번까지 해서 쭉 되는데요. 안 되는 경우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번에 보시면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고 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안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제 8년 정도 됩니다.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사람이 다른 데로 이농한 후에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도 임대차나 사용대차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6번은 보시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7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소유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9번에 보시면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 대통령령을 정하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또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의 2 나와 있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자, 요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농여건 분리농지입니다. 자,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여러분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 보시면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찍혀 나옵니다. 이런 농지들은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쭉 나와 있으니까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병이나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이것도 클릭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농지법 시행령이 열리고요. 24조 나와 있죠. 나와 있는 여기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첫 번째,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두 번째, 교도소나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세 번째,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네 번째,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다섯 번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여기 나와 있죠?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농업인 또는 농업이 아닌 경우에도 5년 이상 일단 농업 경영을 한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6조 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또는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6조 1항은요, 농업인이 요건에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주말 체험 용농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6조 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맡기는 거죠. 그래서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농지은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하는 자는 현재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7호,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7조 1항에 규정한 소유상한 만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여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이 8년입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7주 이상, 여기도 만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 만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여덟 번째, 자격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와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9가지 말고는 농지 임대차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짓지 않거나 이래서 농지 강제 처분 명령이 떨어지면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농지를 처분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 처분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1년 안에 여러분들이 다시 농사를 짓겠다라는 소명을 하고 실제 농사를 짓게 되면요, 3년간 유예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3년 동안 농사를 잘 짓게 되면 이 농지 처분 명령도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로 농지 처분 명령 떨어졌다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1년 안에 여러분들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라는 이런 소명을 하고 직접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면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지 임대차 적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